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수 스님이 지으신 개송을 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외우도록. 그러니 조그마한 동자가 나도 해인사에서 쬐깨냈을 때 글 잘 외운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한 동자가 신세보리소이요시며 명경대념에서 쭉 외우면서 가니까 방앗간 앞을 지나가면서 그래 외우니까 해능은 한 번 떡 듣고 이 개송은 이것은 문 안에 들어온 소식이 아니구나. 그래 묻죠. 지금 당신이 외우는 개송이 무슨 개송이요? 하니까 동자가 이 방앗간에 방 하나 찢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 모르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고 크니 가사와 법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문인들로 하여금 개송을 지으라 해서 신수 스님이 지금 개송해 온 것을 온 대중이 다 외우는데 니는 아직 그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해능이 대답하기를 자 47쪽 아래입니다. 제일 밑에 여기서 그냥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좀 읽도록 하십시오. 나는 조는 꼬라지를 못 봐. 그러니까 나는 죽자고 죽거리는데 지그들은 가만히 앉아 졸면은 나는 못 봐주기 때문에 전부 다 따라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해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방아 지키를 8달 남짓하였어.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질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그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이 개송을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게 또한 바라건대 이 개송을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나기를 바라네 하였다. 스님들 가끔 토굴에 가서 정진하다가 말이요, 이 육조 단경을 이리 내놨다가 신심이 그냥 나서 너무 공부가 잘 되고 좋을 때는 한번 와서 한글로라도 읽어봐요. 주위에 모든 선신들이 합장하고 듣다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온갖 산세가 다 같이 와서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 물론 나는 글 읽는 걸 권하는 건 아니요. 그런데 요즘 수자 스님들 보면 무슨 영화 구경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들으면서 조사록은 뿌득뿌득 멀리 하려고 그러거든. 만일 글을 읽고 싶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끊어요. 영화든 무슨 음악이든 아주 봐서 도움될 만한 그런 큰 눈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르지. 물론 나도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옛날 해인사 살 때 저 상원 스님하고 음악을 한 곡 좀 클래식을 듣고 싶어가지고 겨울 해제를 하고 저 대구에 나오면 하이마트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내가 그때 무슨 작품을 신청을 했던가 하여간 한창 나와서 듣는데 같이 간 스님이 툭툭 건드리더니 언제면 시작해? 한창 음악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 하니까 지금 저거 들으러 왔어? 좀 조용해 좀 조용하니까 조용하라 했더니 너 가지고 하도 옆에 사람 부끄러워서 그만 내가 내 신청한 음악을 못 듣고 그냥 나온 일이 있는데 정말로 글을 읽지 않을 정도 되면 다른 것도 끊어야 돼. 정말로 매달려 보려면 하고 안 그러면은 토굴에 살던 거나 해제 때 돼서 육조 단경이라든지 산문 차례 정도는 신심이 튀 날 때 쪼가지에서 저 뒷산간에서 야이욕 참선인된 무령단인이 화두를 염염상련하여 이래 쭉 외워보면 그런 걸로 마음을 풀려고 안 하고 꼭 못된 무슨 영산마제 올리는 거로나 풀고 그런 식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고. 나는 내 상자들을 요즘은 개송 잘하는 분도 없어졌어. 개송 잘하는 분도. 옛날 전강조실 스님요 산다 하면 그냥 가슴이 시원했는데 요즘은 개송하는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쪽에서는 한 5, 60대 쪽에서는 내가 좀 비교적 좀 한다길래 상자들 개송을 좀 가르치려고 다 모아놓고 내 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니까 산다 하니까 산당 완전 유행가 깔아줘. 이건 유행가. 산당이 아니고 산당 하고 지금 신심이 나와요. 산당 그만둬 들어가. 결국 내가 그만둬버렸지만 포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앉아도
서도 중. 앉아도 수행인, 서도 수행인, 글을 읽어도 수행인. 마음을 푸는 것도 이런 데 대해서 푸는 쪽으로 아예 사상을 정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멋지게 사는 법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읽어보니 뭐라 그래요? 그대는 나를 위해 가지고 남쪽 인도에 가서 이 개송을 해주게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다 이 말이요. 떡하니. 그래서 이제 동자가 해능을 인도해서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자는 까불까불 하는 게 동자예요. 나는 우리 종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주 종단에서 그런 얘기 다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이 또 합니다. 우리 종단에서 나이 제한을 하고 학력 제한하는 거 나는 별로라. 옛날 내 어릴 때만 해도 요 콩만한 것들이 절지에 그 승복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응? 정말 동자승들이 정말 귀여웠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하니까 동자승들이 없어져 버렸어. 동자승들이. 동진 출가 자체가 없어졌어. 요즘은 다시 뭐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 그럽디다마는 그 동자는 나도 동자승 노릇할 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토끼를 사다가 어른 스님들 몰래 뒷산에 숨겨놓아서 길러보기도 하고 하도 심심해서 그냥 밧줄에서 휙 던졌다가 행자들하고 싸워서 돌아가신 홍경로 스님께 혼나게 두드려 맞아보기도 했는데 그래 이제 동자가 까불까불 하면서 해능 그 방앗간에 있는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데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데리고 가서 또 보니까 해능 스님이 자기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좀 읽어주게. 그래 읽어줬다 이 말이요. 딱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문 안에 들어온 소식이 아니구나. 나는 글자는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걸 좀 써주게. 이게 아주 부처님 법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조사어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지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아 마음으로는 당당한 거예요. 내 개성도 한번 써붙여주게.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한번 그거 읽어봅시다. 해능은 개성으로 말하였다. 보리는 본래 나무 같고 그거는 역시 한문으로 읽어야 그 앞에 47쪽 포리본무소 명경역비대 불성은 상정청커니 하처 유진이료 심세 보리소요 신위 명경대라 명경 본청정커니 하처 염진이료 여 명경본청정을 다른 본에서는 본래 무일물하니 하처야진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이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번역한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요. 이 말 끝에 여러분들이 저 허공에다가 침을 한번 탁 뱉어 보십시오. 허공에 침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러면 허공에다 먹물을 한번 끼얹혀 보십시오. 먹물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뭐와 같습니까? 분명히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본인만 안 받아들이면 그건 될 리가 없습니다. 요번에 내 상자 중에 한 놈이 진재조실 스님 같은 그러한 참 나는 그런 선지식들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참 저러한 어른들 계실 때 내가 이 시대에 왔다는 게 정말 복이다 싶어서 그런 어른들 밑에 꼭 살라고 좀 보내는 편인데 결제 중에 갔다가 결제 중에 나왔어. 결제 중에 나왔길래 나는 다른 거는 웬만한 것은 봐주려고 하는데 결제 중에 나온 놈들은 난 비교적 좀 안 봐주는 편이. 상자를 한동안 말을 안 한다거나 그게 계속 반복되면 상자를 인연을 끊는다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버리지 말자는 게 13가지 계율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당분간 저놈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놈이 머리를 써가지고 내 있는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자꾸 내 귀에 들어오도록 만들더라고. 그래 마음이 조금 풀어져 버리지 또. 이 중들이 속이 없거든. 똑같은 인사로 왔다길래 너 나가. 나는 너 인사 받고 싶은 생각 없어. 결제란 말이요.
내 인생을 바쳐서 이때 들어가서 해제 때까지 난 죽은 목숨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안 맞는 것 때문에 화두를 배신해서 나온 놈이 어떻게 수자냐?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중노릇한 지 40년이 넘었다. 결제 중에 해제를 완전히 산중 자체 내에서 5사람이 살다가 결제를 깨서 나갈 때 외에는 난 결제 중에 단 한 번도 나온 역사가 없다.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런데 벌써 어떻게 결제 중에 나오느냐 하니까 다음부터 만일 결제 중에 한 번만 나오면 저는 스님 앞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약속했지? 하니까 예, 약속했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니까. 떡 했더니 나가면서 다른 상자들이 저 앞에 있는데 사면 특별 사면. 나만 맥이 탁 풀리는 거야. 그만. 나만 맥이 탁 풀려. 사면 특별 사면. 그래도만 조금 있으니까 스님 보이차 한잔 해요. 어차피 이제 풀어버린 거 뭐 그거 좋아. 보이차 한잔 해서 차를 한잔 하는데 스님요 왜 기분이 조금 더 아직 덜 풀린 데가 있거든. 스님 해운정사 살아봤니까? 아니 안 살아봤다. 그때는 선빵이 없으시니까. 스님요 거 앉았으면요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압니까 스님? 무슨 소리 들으니까 눈깔이 말똥말똥한 명태사리오 명태 그런 소리만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만 들리는 줄 압니까? 불알이 덜렁덜렁한 불알시계 고쳐 이런 장사꾼 소리가 얼마나 듣는지 스님은 그거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좀 그거 앉아봐. 너 앉아봐. 너 명태사리오 하는 명태는 누가 들었어? 너가 들었지? 예, 제가 들었습니다. 불알시계 고쳐하는 것도 너가 들었지? 예, 제가 들었어. 그럼 그 주위에 개 짖을 때 개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너 개가 저렇게 왜 짖느냐? 저놈의 개를 저걸 가서 한번 씨름을 해? 아니면 어퍼컷을 한번 날려? 그런 생각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보통 들릴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저는 개소리거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바람이 그냥 문을 막 두둥두둥 하는데도 이놈 바람 이 새끼 한바탕 해야겠다고 바람하고 싸워 안 싸워? 아니, 바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문이 덜렁거리는 것 같다고 그냥 내버립니다. 바람 소리라고 느끼는 놈도 너고 명태사리오 하는 놈도 너고 개 짖는 소리 듣는 놈도 너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어째서 할 줄 아는 그놈을 볼 때 명태사리오 하는 소리를 돌리면 왜 화두를 못 돌리냐? 왜 못 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토굴에 가가지고 막 비바람 치는데 어제 여기는 괜찮은지 몰라도 부산은 막 그냥 유리창이 깨지고 굉장했었어. 어제 저녁 내가 자는 홍제사에서는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상자들이 야 이 태풍 너희 새끼리 와 한바탕 해보자는 놈 없이 문단속하고 그냥 문을 다시 한번 잠그고 가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 말이야. 명태사려 하면은 얼른 눈이라는 문, 귀라는 문, 코라는 문, 입이라는 육군문이라고 하는 문을 내 몸뚱이는 한나라요. 이 문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태풍 소리 명태사려 하는 것을 얼른 명태사려 하는 들을 줄 알을 이놈. 어째서 수자는 수자로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런 거 안 맞아서 여러분들이 딱 결제를 나가면 그 속에 있는 망상번뇌라고 하는 그 마구니들이 요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요 새끼는 요 정도로만 애매기면 반드시 도망가더라. 다음 차례도 반드시 나갈 일을 만들어요. 반드시 만들어. 반드시. 내가 네 말 듣다가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내 몸뚱이 따라서 살아오느라고 몇백 생을 속아왔던 거. 과연 몇백 생을 속아왔던 거. 내 이제 너 말 안 듣는다. 내 오로지 화두에다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어찌 네 말 들을까 보냐. 어째서 눈물을 흘리면 살아도 결제를 마쳐야 돼. 마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라는 게 뭐예요? 보리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 에너지를 보리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합시다. 요거 뭐예요? 요걸 도자기라 그러는데 그전에는 요거 이렇게 올라가면 물리학과 나온 사람들 고전 물리학에서는 요 컵 뚜껑이 여기에서 이까지 움직여졌다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 지금은 와서는 장이론이 나온 다음에는 이건 가만히 있었고 해국 스님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놈을 이까지 움직였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금년에 발표된 게 뭡니까? 진공 에너지.
진공에너지, 소립자니 원자니 분자니 하는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즉 1%밖에 안 되는 세계였고, 지금까지 발견 안 됐던 진공에너지,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진공묘유란 말을 일찌감치 썼는데, 진공에너지는 거의 에너지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공묘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에너지니 무슨 지랄발떼기니 무슨 나발떼기니 그런 게 없고, 이름 붙일 게 없고,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디 이게 여러분들 지식이 되고 내 살림살이 되도록 우리 애써 나갑시다.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밝은 거울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 본래 밝은 거울인데, 이걸 거울이라고 봅시다. 거울. 저 거울에 이 앞에 스님이 오면 이 앞에 스님 비치고, 내가 가면 내가 비치는데 나와버리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림자만 가면 비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게 집이다, 저게 동화사 법당이다, 저게 대불이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저런 건 대불, 저건 법당, 이 켜놓은 그림자가 비친 것이지 실상이 아니요. 실상이. 여러분들 전설 따라 삼체리 봐보셨어요? 텔레비전에 봐봤죠? 그러면은 귀신이 여기 들어올 때 문소리가 있게 들어옵니까? 문소리 안 나고 들어옵니까? 아유, 왜 전설 따라 삼체리 보면, 나는 텔레비전은 거의 안 보는 편이지만 귀신이 문소리도 없이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래 나오잖아요. 왜? 우리나라 귀신은 남자 귀신으로 나와, 여자 귀신으로 나와? 왜 남자 귀신으로 안 나와요? 그것도 스님네로서는 알아둬야 돼. 열이면 열내가 내가 영화를 본 거든 무슨 텔레비전 본 거든 여자가 소복하고 머리 풀어 헤친 귀신으로 나오지, 내 남자 귀신 하이칼라 뭐라 그러나 이거, 난 머리를 안 길러봐서 하여간 뭐 카트 머리든 무슨 놈 머리든 뭐 노랑머리든 빨강머리든, 요즘 놈들 지랄 발광을 하다가 빨강머리 노랑머리 별별 지랄 머리를 다 하는데, 그런 머리들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귀신 나 하나도 못 봤어. 그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귀신이 딱 되면은 왜 문소리가 안 납니까? 왜 문소리가 안 나고 들어와? 귀신은 모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모양이 없죠. 다만 한이 맺혀가지고 몸뚱이는 없는데 생각의 뭉친 거를 귀신이라고 하면, 생각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전파가 올 때 문을 그냥 통과해서 다이얼만 맞추면 텔레비전 나타나듯이, 그러면 탤런트들이 이 방에 꽉 차 있습니까? 안 차 있습니까? 지금 차 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파상으로는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이얼만 맞추면 신성일이가 나오고 엄행란이가 나오고 장옥재가 나오고, 옛날 봤던 것밖에 기억이 없으니 요즘은 안 봤으니 그냥 옛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고, 그게 옛날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장옥재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전파에는 이 문이 상관없어. 문이 상관없다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전파한테는. 그죠? 그럼 귀신한테도 저게 없는 거예요. 인간들 눈이라고 하는 조리기를 가질 때만 저문은 있는 것이지, 딱 눈 감고 귀신만 돼도 저문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저걸 있다고 해야 할 거예요, 없다고 해야 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맛있는 걸 한참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아침에 눈 딱 깨고 보니 없으니, 그걸 있다고 해야 할 것이요, 없다고 해야 할 것이요? 없다고 하면 어제 저녁 분명히 봤었던 일이 있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없고, 고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록으로 들어가는 자세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양변을 여인 중도다. 즉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그런 세계를 학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서 못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배우질 못해서 그렇지,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고 없지 아니하지도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지도 아니한 그러한 세계가 육조 단경이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명경은 역비대다. 이거는 평범하니 무슨 거울은 받침대가 없으니 그따위 소리가 아니요. 우주의 진리를 몰록 드러내버린 소리요. 고로 밝은, 아니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는 건 더럽다는 상대 개념에서 깨끗하다는 게 아닙니다. 더럽다는 상대 개념에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심을 말한 거예요. 정심. 청정을 말한 거예요. 즉 허공은 먹물을 뿌려도 묻지를 않고 신라 때나 고려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듯이 그런 허공과 같은 성품을 그냥 부득이 말을 하자니 청정이라 그랬지, 무슨 더럽다는 반대 개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성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성품,
우주법계 성품. 우주법계를 말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주법계를. 그럼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은, 우리들 성품은 항상 청정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묻으리요. 허공에 티끌과 먼지 묻히려고 해도 묻힐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럼 공기 오염되는 건 그따 소리 하려면 집에 가. 그건 공기 오염은 그거는 허공 자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공기를 만든 것뿐이야. 허공 자체는 더러워지는 게 없어. 우리 성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개송에서 또 말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역한 걸로. 그 밑에 개송. 마음은 보리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이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요. 이게 이 번역을 해놓고 이 글로 표현해 놓으면 참 이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한문으로도 마찬가지고 심시 몸과 마음을 벌써 분리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이게 글자로 표현해 버리면은 이건 참 글이 가지는 그 한계, 글이 가지는 한계. 자, 그러면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글.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 무념위종과 무상위체와 무주위본에서 글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든 영어든 한글이든 글로 표현되면 사람 생각이 한계 있는 글로 만들었다고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옛날 한창 참선할 때, 화두를 할 때 나는 판치생모라는 화두를 했는데 전강조실 스님께서 그런 어른들, 성철 큰 스님 같은 분들, 경봉 큰 스님 같은 분들, 구산 큰 스님 같은 어른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강조실 스님께 판치생모를 화두를 봤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까 어째서 판때기 팔에 털나는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째서 판때기 빨에 털나는 거, 어째서 판때기 빨에 털나는 거, 어째서 판때기 빨에 털나는 거. 이게 하려니까 1시간에 3분도 안 돼.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났다 별하별 하고 웬 망상이 그렇게 많이 들어. 그렇게 망상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경봉스님 회상에 가니까 네 무슨 화두 하노? 예, 판치생모를 합니다. 판치생모 어떻게 하노? 어째서 판때기 빨에 털나는 거 하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때기 빨에 털나는 거 하는 게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째서 앞니빨에 털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가기 시작해서 약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헷갈리기 시작. 야, 한쪽은 북방선지식이라 그러고 한쪽은 남방선지식이라는데 한쪽은 틀렸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쪽은 틀렸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게 나는 머리로 따지기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정연한 걸 좋아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믿음이 가서 평생 이 길을 간다면 나는 겸손이 아닙니다. 나보다 참선의 근기 적은 사람은 난 별로 없다고 봐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머리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아주 뭘 딱딱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외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이 길 못 갈 사람은 난 없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대갈빼기를 가지고 어떻게 따졌는가 하면 이건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야 한쪽은 오니 앞니빨에 털난 거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양대 그 상맥을 이루는 선지식들이 한쪽은 판때기빨에 털난 거라 했으니 두 어른 중에 한 분은 틀린 거구나. 그런 놈은 그건 패 죽여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맞아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한 건데 그 말을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안 맞아 죽었는지도 모르지. 서울을 올라간 거예요. 서울을 어디로 올라가는 거면 화교 있죠. 화교 알아 몰라? 알죠? 화교고에 저 중국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학교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배타적인지 중국인들이 가서 차이나타운을 완전히 만들고 자기네 화시키지 못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중국인들이 어디 가서 차이나타운을 건설 못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명동 가보면 그래 사는데 그분들이 성공하면 짜장면이지. 짜장면도 스님들 덕도 보고 있어. 스님들이 하도 짜장면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 이제 화교를 찾아가서 화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판치생모다 이거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 만하죠?
대답해야 얘기하지 마. 대답하면 너 하나. 자, 판치생모. 이건 여러분들 화두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정전백수자든 무슨 뭐 만법비를 하시든 마상거리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판치생모. 판, 치, 생, 모. 이 판자가 무슨 판자예요? 판때기 판자예요. 이빨 치, 나왔으니까 털모. 판때기 이빨에 털난 거다. 그 맞는 말은 판때기 이빨에 털난 거다. 그죠?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판치라는 말이 중국 어원으로 화교 교장 선생님이 볼 때 이게 판때기 이빨이 맞습니까? 앞니빨이 맞습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몰라. 자기가 사방 전화를 하더니 허연 노인네가 오더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송곳니, 이 송곳니 뼈쪽 나온 송곳니 있죠? 이건 무슨 이빨 닮았습니까? 개이빨 닮았잖아. 개이빨 닮았다서 개견자를 써서 견치라고 합니다. 견치, 개견자. 여분에는 뭘 합니까? 저 음식 씹어 먹죠? 그걸 식치라고 합니다. 식치. 앞니빨은 판때기 닮았다 그래서 판때기를 판치라고 한다. 나는 굉장한 걸 알아낸 줄 알고 인천 용화사로 뛰어간 거예요. 용화사가 지금처럼 크질 않고 조그만 했었어. 조실스님께서 스님 이게 판때기빨이 아니라 앞니빨이랍니다. 앞니빨이라니까요. 이놈의 새끼 공부 좀 할 줄 알았더니 저놈의 새끼 때려 죽이라고 막 아따 노장님이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지금은 내가 그 심정을 알아. 그 어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꼬. 그 어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꼬. 그러면은 한치가 앞니빨에 털난다고 했던 옆니빨에 털난다고 했던 판때기빨에 털나고 했던 팔공산 저 부처님 뒷니마에 털났다고 했던 똑같은 소리. 화두에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 말 이전 소식. 조주스님이 판하기 직전에 말로 나오기 이전 판 할 때 어째서 판? 앞니빨이든 뒷니빨이든 옆니빨이든 똥니빨이든 무슨 이빨이든 그 조주스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글자에 나온 거는 이거는 화두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글자는 이 전광조실스님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럼 왜 경공스님이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야. 왜?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혼만 된통 나오고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빌어먹을 거 화두를 하지 말아버리겠다. 신묘장구 대단한 주력을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7개월 동안 신묘장구 대단한 주력을 됐다 하다가 행사를 더 가니까 니 뭐 하노 하길래 공부에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철관 스님께 스님 제가 화두를 이리이리 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지금 주력합니다. 나가! 당장 나가! 지금 이 선방망 해먹으려면 자식하고 스님 몰라서 그러는 걸로 왜 그렇게 그냥 혼만 냅니까? 좀 바로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대답은 잘하네. 그래도 끝까지 대답을 하고서라도 정말 진솔하게 선지식을 믿으면 거기서 견뎌야 돼. 난 절대 안 나오지. 절대로 안 나오지.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지식들은 우리한테 어쩌면 너무들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들 실망을 했어. 우리가 실망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때 화두를 그냥 외우는 화두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외우는. 그냥 어째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두하면서 울어봤습니까? 산에 가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질러 봤느냐 이 말이요. 해보지는 개뿔 따고 저 쥐꼬리만큼 해놓고는 아니 전생부터 수 없는 생을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죄업은 놔둬두고 화두는 요만큼 해보고 안 된다. 말이 되는 소리요. 세상에서 박사학위 하나 얻으려 해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이 나는 늙지도 않은 놈이 옛날 노장님들을 많이 못 살아. 꼭 학교 하는데 학교 말이야 학교. 이 어떤 데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 노장님들 모시고 살면서 학교 하니까 꼭 지금도 학교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이요 벌써? 12년. 대학교 4년, 16년, 대학원 2년, 18년. 그래도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18년 동안 잔소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8년 동안 바쳐요. 그냥 바쳐. 여러분들 화두대학에 들어와서 세상에 부처대학에 들어와서 18년 아닌 30년이라도 좋다. 내 인생 한번 바쳐보마. 이러진 못하고 며칠 다녀봐서 안 되느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고로 화두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앞니빨이든 뒷니빨이든 뜰 앞에든 뜰 뒤에든 그 관계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비유를 들자면
암호화 같다. 나는 태백산에서 간첩 때문에 혼 한 번 났던 사람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파출소까지 갔던 사람이고,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그 간첩 나타난 것 때문에 산에 파출소 간 건 아니고 산불 나가지고 끄다가 못 꺼서 거기서 기절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등을 쿡쿡 찔러서 손을 수갑 채워가지고 일어나본 파출소더라고. 현동 파출소. 간첩 때문에 혼이 나본 사람인데, 간첩이 만일 이 팔공산 와가지고 팔공산 하면은 저쪽에서는 동화사 하면은 그 글자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야산 해인사 했거나 조계산 송광사 했거나 황악산 금산사 했거나 글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요. 그 안에 뜻, 암호에 있는 뜻이 문제지, 뜻이. 그죠? 얼른 대답해. 그죠? 틀림없다 이 말이요. 그럼 화두를 옛날 하더니 지금 하더니 말하는 사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안. 허공을 옛날 허공 지금 허공 나누자는 세류가 꼭 같은 소리. 모르면 가만들 있으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그런데 넘어가지를 말어. 그래서 이게 내내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라.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성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 스님이 문득 해능의 개성을 보시고 그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대중에게 말씀하기를 이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느니라.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법을 전하는 게 체계가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체계가. 그냥 법을 이어받으면 바로 법상에 올릴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안 됐었다는 얘기요. 왜냐? 그 당시에 율종이 양무제와 얽힌 얘기 알죠? 달마대사와 얽힌 얘기 아시죠? 그런 정도로 선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기초선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 이건 선종이 뿌리를 내려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요, 날 보고 저 미국이나 어디 저 프랑스나 영국에 가가지고 13살에 출가해가지고 그냥 물론 저에게는 그 학교 다닌 그런 좀 시덥지 않은 세월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절에서 학교 다니지 절밖에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으니까 그런 세월 빼두고는 오로지 그래도 이 길 간다고 왔는데,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 혼자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혼자 못 살아요. 제도적으로 살질 못해요. 거의 거기 가서 10년 이상 산 사람은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종단이라고 하는 뒷받침과 여러분들이라고 도반이라고 하는 같은 방에서 같이 자는 도반들이 도움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들 혼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서로 애끼도록 해야 돼. 서로 좀 애끼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육조 해능 스님 때만 하더라도 선방이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법을 전했다가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 몰래 전하게 됩니다. 몰래. 49쪽. 그래, 왜 이렇게 몰래 전할까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